오랫동안 신문 기자 생활을 해왔고요. 국제 이슈에 대해서 풀어주는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충격을 던진 카불 엑소더스, 지난 8월 16일이었죠. 전쟁보다 더 생생한 대탈출극을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 조직 알카에다 지도부를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격했죠. 당시에 여성 탄압 그리고 문화유적 파괴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정치 조직 탈레반,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카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20년이 지나 카불로 다시 귀환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미군 철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올 들어서 탈레반은 아프간 전국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 카불에 입성했는데요. 미국 유학파 출신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탈레반이 진격해오자 국민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했죠. 그리고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정부군은 반격을 포기했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세계는 이제 탈레반의 아프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복판의 이 복잡한 지역이 어떻게 될지, 혹시라도 2000년대를 휩쓴 테러의 물결이 다시 각국을 들쑤시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난민들이 대거 아프간에서 주변국들로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지 세계가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간단한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프간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으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쪽과 남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면적은 약 6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데요. 고원과 산악지대가 많은 내륙 국가, 고립된 나라라는 것이 아프간의 지정학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주류라고 하는 파슈툰족이 40%가 넘어서 최대 민족이고요. 이 탈레반의 주축도 파슈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중에서도 이슬람 수니파예요. 여전히 인구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해요. 농민만이 아니라 유목민 인구가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가 오늘날의 아프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걸로 유명하죠. 특히 영국은 아프간과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이 아프간을 윽박질러서 당시 아프간 땅이었던 곳 중에 일부를 바로 이웃한 동쪽에 영국령 인도로 넘기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군주를 압박을 해서 두란드 라인이라는 선을 인정하도록 강요를 해요. 이 두란드 라인은 아프간과 영국령 인도 사이의 당시의 경계선을 영국이 마음대로 그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국경이 됐죠. 영국이 마음대로 그은 임의적인 선 때문에 결국 현대에 들어와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아프간과 파키스탄이라는. 근데 지금도 두 지역은 산악지대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아무리 작전을 해도 알카에다나 탈레반 전당들이 이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로 피신을 해서 제거하기가 참 힘들었었고 전쟁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두란들 라인 과거의 그 식민주의 역사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역사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 안타깝게 놓친 기회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1920년대에 아마눌라 칸이라는 아프간 군주가 근대화 개혁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1923년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훨씬 앞서서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런 개혁적인 헌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 헌법을 만들고 왕의 개혁을 뒷받침한 마무드 타르지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재상은 여성도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아마눌라 칸의 아내인 소라야 왕비도 여성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이 전통 복장인 부르카. 이것도 1920년대에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근데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 탈레반 치하의 암울한 여성 현실을 생각하면 시대가 거꾸로 간 건데 당시에 개혁이 성공했으면 아프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 100년 전에 개혁을 추진할 때도 부족의 기득권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성 교육이나 부르카 금지에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내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왕이 폐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그 아들이 1933년부터 1973년까지 40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왕 40년간 집권했던 이제 현대 아프간 왕국의 국왕이 자히르 샤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자히르 샤 시절에 20세기 초반에 실패했던 개혁을 20세기 중반에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자히르 샤의 재위 기간에 아프간은 두 번째 개혁에 시도를 할 그런 역사적인 기회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도로를 깔고 국립은행을 세우고 또 교육을 확대하고 탈레반이 최근에 아프간을 장악한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던 카불의 풍경이라든가 히잡을 쓰는 대신에 서구식 복장을 한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로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의 아프간의 암울한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에 참 역사가 거꾸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많이 좀 눈길을 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왕정이 끝난 뒤에도 이제 내정과 외국의 점령 통치를 겪었죠. 그리고 오랜 대테러전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에 협력했던 엘리트들이 탈출한 다음에 가난과 억압 속에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도 하루에 3끼니를 온전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간 인구의 80%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탈레반이 전국을 장악한 뒤에는 93%로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간은 전체 가구의 60%가 농업의 생계를 의지하는 굉장히 저개발 국가예요. 그래서 아편 재배와 마약 밀매, 불법 광물 채굴 이런 불법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 무역을 빼면은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이 한 7억 8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고요. 특히 경제 발전의 바탕이 돼야 되는 이제 정치 사회적인 안정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의 경제적인 기회들과 발전의 기회를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2020년 5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아편의 80% 이상이 아프간에서 생산됩니다. 탈레반이라는 정치 조직의 돈줄도 결국은 마약과 범죄예요. 무장 게릴라 조직은 마약을 팔아서 운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입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탈레반 대변인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여러 나라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외부의 원조를 호소할 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프간 GDP가 한 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그 40% 이상이 외국 국제기구에서 들어온 원조금이었어요. 서방과 국제사회는 이제 탈레반이 최악의 인권 침해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원조를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사회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문제죠. 탈레반은 과거에도 여성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번에 카불을 장악한 뒤에도 이제 과거 정부가 만들어놨던 여성부를 폐지한다든가 그리고 또 큰 문제 결국 교육이죠. 이 중등학교 이상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 아프간 여성들은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산발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 아프간의 15세 이상 여성 취업률이 22%였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별로 높지 않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렇지만은 20년 전 탈레반 정권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나마 바뀌게끔 하기 위해서 아프간인들과 국제사회가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시 뒤집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기자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개발 지역을 다녀볼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늘 느끼는 거는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 제도 이런 게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간신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처지가 됐고 특히 큰 문제가 왜 두뇌 유출이라고 하죠. 20년 동안 그래도 형성이 되어왔던 지식인들, 관료들, 언론인들, 이 교육자들이 탈레반의 탄압을 우려해서 탈출을 시작했고 앞으로 그 탈출 행렬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불을 떠나서 카타르로 대피한 한 독립 언론인이 알자지라 방송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간에서도 가장 교육받고 능력 있는 세대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겠죠. 아프간의 현재를 보면 역사가 항상 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과거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로 진보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과연 옳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지키지 못하면 역사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